600년 된 방학동 은행나무입니다. 이곳은 600여 년 전 파평윤 씨 일가가 자연불악인 원당마을에 정착하면서 주민들의 식수로 이용되었으며 마을 이름을 본떠 원당샘으로 명명되어 수백 년 동안 생활용수로 공급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원당샘 은행나무 옆에 있는 약수터입니다. 깨끗한 식수입니다. 살구나무, 수련이 막 피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지정보호수 제1호 방학동 은행나무는 서울시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로 수령이 약 600년이라고 합니다. 2013년에는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크다. 이 은행나무는 그 모습이 고상하고 아름다우며 예부터 많은 사람들이 신성시하였고, 또한 이곳에 불이 날 때마다 나라에 큰 변이 생겼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학동 은행나무 국가유산 서울특별시 기념물입니다. 주소로는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546번지입니다. 원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공간을 이렇게 아래로 뻗은 가지고, 예, 다른 가지는 다 위로. 연산군묘입니다. 여기도 중앙 들어가네. 조선 제10대 왕 연산군과 거창군 부인 신씨의 묘소입니다. 연산군은 성종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어머니는 폐비 윤씨입니다. 연산군은 비록 왕을 지냈으나 그 지위가 군으로 강등되었고, 따라서 무덤을 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항상 이제 어떤 묘역에 가시면 바라보는 방향에서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저 제일 위쪽 있죠. 위쪽에 왼쪽이 연산군묘예요. 오른쪽은 부인. 그리고 가운데 계신 분은 의정공주 조씨라고 태종의 후궁이에요. 네, 생뚱맞게 이제 태종의 후궁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래 두 분이 계시는데 연산군하고 그 부인 신씨 부인 사이에 아들도 있고 딸도 있었겠죠. 그런데 공주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연산군한테 공주님이 한 분 계셔갖고 이분이 연산군 딸 태종 부인. 이분은 남편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왼쪽 남편, 오른쪽 부인. 그러니까 쌍분인 경우에 묘가 이렇게 두 개 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공금을 성기가 김수영 문학관입니다. 어머니
한국의 대표적인 자유시인인 김수영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문학관입니다. 영상을 거기서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보세요. 2층으로 가겠습니다. 이 2층 공간은 김연경 여사가 가지고 계시던 유품을 이제 보면 그렇게 알고 있죠. 예. 시인이 있어요. 시인. 그래서 그분이 쓴 뭐 껍데기는 가방. 그가 제일 유명한 게 그분인데 윤석열이 돌아가시던 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고. 그래서 이분이 한번 관광분들이 경계에서 많이 힘들어하셨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프로세마를 오래 하다 보니까 교육을 위한 조언이에요. 늘 희한하게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는 거예요. 지인이 써준 건데 명소예요. 정의공주도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정의공주 남편이고 오른쪽이 정의공주 묘겠죠. 그럼 요 아래 묘 하나 보이시죠? 조그만한 거. 네, 저거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세요. 아니 정의공주 왜 저거 하나 달라? 근데 이제 정의공주하고 저기 건맹담이라는 사람이 이제 후손 11대 후손인 청주 목사를 지내신 분이 부인하고 같이 묻혀 계신 합장묘예요. 묘 하나에 여기 남편이 먼저 14살에 둘이 결혼을 해서 남편은 4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정의공주는 또 60이 넘을 때까지 사신 거죠. 남편은 여기다가 이제 묻어드리고 나중에 후손들이 공주님을 여기다가 이제 붙여서 정의공주 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14살 둘이 결혼을 해서 이제 사남 2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딸이 둘이 있었는데 공주님한테 딸이 둘이 있었는데 저쪽에 해화동 성당 공원면에 가면 한칠의 묘라고 있는데 그 딸이 거기 둘째 딸이 묻혀 있고 한 큰 딸은 정인지라고 들어보셨죠? 네, 정인지 묘에 나와요. 그게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게 아니고 예, 죽산안시 대동보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학자들은 정의공주가 한글창제에 도움을 줬다는 거는 뭐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우리는 죽산안시 대동보에 그게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도움은 정의공주 한글잔치 내년 10월 9일이면 여기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제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정의공주가 남편을 위해서 지장보살 본원경 상중하 3권을 쓰셨어요. 그게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이 돼 있고 특이한 게 이 아버지를 닮아서 머리가 좋았는지 천문학, 수학, 역학 뭐 그런 거에 역산에 나서 여기 지금 신도비라고 이거를 세워줬거든요. 이 신도비는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돈 많다고 한자로 부모님 밑에 한자리죠. 전서체라고 보는데 양용항공묘라고 양용공주 남편이 안낸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게 이제 뭐라고 지금 세월이 지나서 아무래도 그 해는 그냥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고 해서 백성들이 엄청 가난했나 봐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지었어요? 여러분의 세종자 민생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저기 글씨 있죠. 저 아까 제가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부를 하였다라는 그 내용을 쓴 사람은 정인지예요. 그런데 저 글씨 있죠. 글씨를 쓴 사람은 안민세 아버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안맹담공이 소설을 굉장히 잘 썼어요. 소설 가면서 글씨를 써서 그 내용을 저기다가 넣었는데 자 세종대왕의 학칙도 공부하고 바꿀 수도 있잖아요. 멋지게. 그런데 세종
선장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을 평생 끝까지 가지고 가시고 그래서 대동고에 그대로 맨 위에 안녕달, 안천, 안상계, 안진세 다 그대로 돼 있다는 거죠. 임영대군도 임영대군의 제일 큰아들이 오산군이에요. 그런데 이제 임영대군의 묘는 저쪽 의왕시이죠. 거기 있어요. 명자리 임영대군 묘는 의왕시에 있고 이 오산군을 비롯한 큰아들 자손들이 여기에 다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지금 저기 배치도 보이시죠? 이분은 어디 묻히고 있어요? 통장하고 인연이 많은 동네예요. 도봉 한글 역사문화재. 오늘 통과였나 했네. 여기로 제시대 연락하고 그냥 필지. 아니었구나. 후속 옛집에 왔습니다. 간송 옛집입니다. 일제 강점기 빼앗긴 우리 문화유산을 수집, 보존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던 간송 전형필 선생님의 자취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 가옥은 전통 한옥으로 보존 가치가 크고 바로 옆에 전형필 선생님과 아버지 묘역이 함께 조성되어 있어서 문화유산을 지켰던 선생님의 정신을 기릴 수 있습니다. 이름을 여러 개를 써요. 별명같이.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 부모님이 지어주시는 이름이 중학교였거든요. 거기에 김수영 씨도 나오고 여기 간성 선생님도 거기를 나오시고요. 우리가 영화 저기 암살 보면 쌍권총 하정우가 쌍권총 쏘는 거 혹시 그분도 효자초등학교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는 효자초등학교가 상당히 부잣집 아이들이 가는 명문 학교였던 모양이에요. 시내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강릉 선생님은 어떤 분인가 모르잖아요,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오세창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 나오는 시대 작품이고 누구 작품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선생님한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문화재를 일본으로 일반 출되는 문화재를 사들이기 시작했는데 5,000점에서 10,000점 정도 된다고 해요. 간송 선생님 사들이죠. 그래서 지금 성북동 간송미술관 거기도 있고 지금 대구에 간송미술관 생겼죠. 거기도 지금 뭐 일부 내려가 있는데 아직도 수장고에 있는 거를 다 정리를 못 하셨대요. 그 정도로 많이 사들였는데 이제 나중에 800만 평 2천억 재산을 모두 어떻게 해요? 문화재를 사들이는데 다 쓰셔서 그리고 다이아몬드 수저를 갖고 태어나셨지만 돌아가실 때는 흑수저로 돌아가셨어요. 학생들한테 그 얘기 되게 좋아했으니 흑수저가 뭐예요? 제가 참 설명하기가 그런 질문을 하는 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선생님한테 평생의 멘토에서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석 달 열흘 가도 그 얘기 다 못하고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 간종 선생님이 사들이신 문화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훈민정음 해례고. 할 때 누가 얘기했어요? 세종대왕이 한거를 만들 때 내가 자음, 기억니은, 디귿은 이렇게 이런 원리에서 만들었고 모음인, 아야, 어음은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라고 써진 책이 있다는데 그 책이 남아있질 않아서 일본 사람들이 뭐 니네 한글은 대충 문창살 보고 만든 거라고 얘기하는데 반론할 뭐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국말, 조선말을 쓰지도 읽지도 못하게 하는 찰나에 1940년에 누가 얘기를 해요. 경상북도 안동에 훈민정음 해리본이 다 왔다. 근데 그거를 지금 총독부에서 사들여가지고 없애려고 혈안이 돼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보관군을 보내는 거죠.
간송 선생님은 그 많은 문화재를 사드릴 때 본인이 직접 나가는 경우는 되지 않아요. 거강꾼을 통해서 사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에 나왔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1,000원. 지금 태계선님 1,000원 말고 저런 기와집 한 채가 1,000원이에요. 광주촌에 있는 시골에 있는 집 말고 영동 한복판에 있는 집값이 1,000원입니다. 1,000원에 나왔대요. 그러니까 간 선생님이 혈짝 물리면서 내가 11,000원 줄 테니까 네가 1,000원 가져. 네가 1,000원 갖고 그 소장님한테 10,000원을 주고 한시 그 책이 어떻게 해요? 내 손 안에 오게끔 해달라고. 그래서 11,000원을 주고 사셨어요. 그럼 1,000원에 나온 책을 왜 그렇게 많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총독부에서 없애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에 신문이 나왔어요. 경성 모처에 사는 아무개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소장하고 있다고 발견해서 소장하고 있다는데 그 주인은 누군지 모른다라는 기사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전영필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방이 되자마자 내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갖고 있다고 언론에 내보이고, 그거를 이제 사실 훈민정음 해례본이 한글 책이긴 뭐 한글에 관한 얘기인데 한문으로 쓰여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은 한글인데 거기 설명은 한자로 써 있어서 번역을 하지 않으면 왜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종대왕이 한 권만 만들었을까요? 여러 권 만들었겠죠. 근데 왜 다 없어졌어요? 연산군이 자신이 정치를 잘못한다고 비방하는 거를 한글로 써갖고 누가 활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써갖고 대궐 기둥에 날렸어요. 그걸 보고 노발대발하셔서 한글을 못 쓰게 했어요. 뭐 말은 뭐 한국말이니까 어쩔 수. 그래갖고 그 진시황이 분석연이요 책 다 태워버리듯이 한글에 관한 책을 전부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임진왜란, 명자호란 뭐 그러다 보니까 책이 다 없어져서 지금 발견된 게 딱 2권밖에 없어요. 간송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이거 하나하고 상주에 경상북도 상주에서 나온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지금 소장자가 말썽에 소지가 많아서 보여주지도 않아요. 보여주지도 않고 매년 10월 9일 한글날 되면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훈민정음 해례본 가치를 1조로 쳐서 그 중에 1,000억을 나한테 주면 내가 내놓겠다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전 재산을 바쳐서 문화재를 지키는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 비방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된 게 만들 때는 여러 번 만들었게 발견된 게 훈민정음 해례본 안동본은 누가 간송 미술관에 있고 그 한 권은 또 상주에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진짜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런 게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간송 선생님이 요거는 이제 뭐 말할 수 있는 분이 소설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집을 보시면 기역자로 돼 있죠. 정면 4칸에 측면 3칸짜리 집이고요. 여기 누마루라고 그래서 여름에 여기 앉아서 있으면 바람 지금 부시죠.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기 보시면 옥정연재라고 아까 옥정 보이시죠? 네, 옥정연재라고 해서 오세창 선생님이 지어주신 또 다른 저기 호예요. 그러니까 박종화 선생님 아버지, 그러니까 전영필 선생님으로 치면 외삼촌이 지어주신 서재 이름이 옥정연재인데 저걸 나중에 간송하고 같이 호로 쓰셨어요. 그래서 옥정연재 그러면 나는 몰라가 아니고 간송 선생님의 또 다른 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서책을 쓰고 저기 오세창 선생님이 썼다고 저기 낙관 보이시죠? 빨갛게. 네, 오세창 선생님이 썼다고 저기 돼 있어요. 그래서 뜻은 구슬 같은 맑은 물을 길어 올려서 글씨를 쓰는 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리고 그 옥정연재고, 이제 저 밑에 보시면 저기 누마루 밑에 문 2짝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난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목조가옥이라 직접 불을 떼면 어떻게 누마루가 타버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숯을 넣어서 난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요렇게 처마 보이시죠? 네. 요런 지붕 보고 팔짝 지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한옥이 막배 지붕이 있고 팔짝 지붕이 있어요. 요렇게 된 거는 팔짝 지붕이에요. 그리고 이제 처마 예, 보이시죠? 근데 이 집을 딱 쳐다보면서 와 멋지다 하고 뭔가 조금 이상한 거 안 느끼세요? 한옥인데? 처마도 그렇고. 유리. 그렇죠. 유리지, 유리. 저기 초안산 거기 가시면 각심제라고 있는데 거기도 유리문이에요. 그러니까 100여 년 전에 유리문을 썼다는 거 굉장한 거예요. 네, 지금은 뭐 유리값이 그렇게 안 비싼데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을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나오죠. 전통 한옥이 아니고 근대식 한옥이다. 근데 이 집의 특징이 뭐가 있냐? 주방이 없어요. 그러면 몇 달씩 어떻게 먹어요? 아까 그 옥정 우물 있죠. 바깥에 마름이 사십니다. 관리하는. 그래서 식사 때가 되면 식사를 해다가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저 집이 저기 처마에 웃기는 얘기. 제가 2009년에 저기 센터타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새로 하고 이 지금 저 북쪽을 보시면 경복궁이나 창덕궁 가야 저 정도 사이즈가 있어요. 이 집 규모에 비해서 북쪽이 문화재를 뭐 사고 그거 한 독립운동만 하신 게 아니고 교육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성 중고등학교 우승을 해가지고 민족 교육에 앞장을 서셨거든요. 그래서 간성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초대 교장 취임을 하고 나중에는 그